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이제 김남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나름대로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즘 좀 발 뻗고 잘 주무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언론들이 이재명한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그리고 김만배나 대장동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묻히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도 법원의 시간은 계속해가지고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유동규 씨랑 정진상 두 사람이 재판에서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포인트가 됐던 거는 50억 클럽에 대한 문제입니다. 50억 클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어떤 사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50억 가까이를 줬다라고 하는 로비 명단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재판에서 화제가 된 사람은 최재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재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조영 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최재경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과 관련된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최재경한테 청탁을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조영이랑 김만배, 이 대장동 일당은 또 무슨 연관이 있냐?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조영 잘 아실 텐데, 다른 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그 투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초기 투자금을 대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희영과 연관돼 있는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거를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김만배가 최재경한테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50억 정도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최재경 씨가 50억 클럽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남욱 또한 마찬가지로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 남욱이 진술했던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조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김만배가 윤석열 당시 이제 중수 이과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욱이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또 남욱이 하는 얘기가 2011년도 8월경에 중수부장이 최재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욱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조희영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라도 김만배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건 조희영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선 조희영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해 주고, 그리고 이제 막상 사업이 시작하고 나니까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혜가 됐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 이런 거를 담당했던 게 누구예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또한 마찬가지로 정리해 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글자 그대로 로비스트였던 것이고, 그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인물들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해 주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게 뭐였습니까? 로비금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명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김만배의 어떤 50억 클럽, 그거를 푸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최재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최재경에 대해서 이번 재판에서 유동규랑 정진상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일단 당연히 대장동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정진상 측에서는 대장동 업자의 부탁을 전부 다 거절했다. 어떻게 그런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유동규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정진상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대장동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 개발업자들의 사업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유동규 측으로부터 2억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진상의 이제 범죄 혐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진상 측에서는 어떤 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겠습니까?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선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니까, 아니 내가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 유동규가 받아갔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받아간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시키고자 라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이제 받아간 게 없다, 내가 전부 다 거절을 했는데 어떻게 유동규가 받아간 게 있냐라고 하니까 유동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정진상으로부터 동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거 자체가 혜택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맥락에서는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당시 이제 정진상이 이재명 밑에서 성남시장 밑에서 완전히 그냥 성남시를 주름잡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로부터 동생, 의형제를 맺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바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보다 큰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혜택이다라고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초기에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 주도권을 잡고 했지만 나중에는 김만배 씨가 사업에 참여했고 사업을 장악하게 됐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등등 이제 그 유동규랑 남욱 등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이재명이나 정진상에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들 뭐 어쨌거나 남욱 유동규랑 한 몸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김만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가 대정동 사업에 참여가 되고 그리고 김만배가 이 사업을 책임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결국에 남욱이 요구했던 거를 이재명이랑 전자 측이 들어준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유동규의 얘기인 것이죠. 그랬더니만 정진상이 하는 얘기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결국 마지막에 김 씨가 주도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이 특혜라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증인의 권한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거야말로 뇌물을 준 대가다라고 해도 결국에 김만배를 선정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정한 게 아니라 유동규 본인 스스로가 선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져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동규 씨가 그때 당시 역할이 뭐였습니까?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이재명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정확하게 반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 정진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결국에 네가 선정한 거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공식적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정진상의 얘기가 반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측근이었고 그때 당시 이재명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가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정진상 본인 스스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2010년 봄부터 성남시장 선거 전까지 서울 여의도 술집에서 정진상과 김용과 자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 도중에 제가 도시건설 분야를 맡고 거기서 돈 좀 만들자. 네가 건설 분야로 가야 돈을 만들 수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 등의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정진상이가 야 네가 결국에는 사업자를 선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해도 유동규 씨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2010년도에 네가 글로 가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가 그쪽으로 가라라고 요구했던 당사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정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 최재경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김만배 소개로 최재경을 알게 되었고 2014년도 이후로부터 최재경을 이재명한테도 소개해줬다. 경기도 분당의 복집에서 만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날짜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장소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김만배가 최재경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인정하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의 증언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유동규 씨는 지금 2014년도 이후부터 최재경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 소개로 알게 됐다라고 했죠. 근데 정작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유동규 씨한테 소개를 시켜준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소개를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날짜 자체가 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럼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일단 김만배가 최재경을 소개시켜줬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유동규 씨의 통화 목록을 보니까 최재경이가 있거든요. 두 사람이 통화까지도 두 번이나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왜 그러면 김만배는 2019년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2014년도 심지어 이재명한테 소개까지 시켜줬고 분당에 있는 복집에서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동규가 2019년도에 정진상의 요구로 3천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 업자 A씨인데 이 업자 A씨를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2016년도, 2017년도쯤에
골프장에서 최재경으로부터 이 업자를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되시겠죠. 왜 도대체 김만배는 2019년도에 최재경을 소개시켜줬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까? 2019년도가 되어야지만 유동규가 업자로부터 지금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날짜가 2016년도, 2017년도였죠. 이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최재경을 2019년도에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이 돼야지만 유동규가 전지상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되게 되겠죠.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경으로부터 업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골프장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2천만 원을 빌렸고 그 돈으로 전지상한테 줬다라는 것인데 애당초 그냥 최재경을 처음 알게 됐던 게 2019년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던 모든 얘기가 다 지금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2019년도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김만배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유동규 씨의 어떤 기억력과 증언으로 봤을 때 얼마 안 가서 김만배는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